세종시와 시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식품비는 각각 절반씩 부담하되 새로 신설된 우수농산물 추가 지원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아산 온양 6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기존 신호등이 그대로 운영되면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천안에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를 초청해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메이크업과 장수사진 촬영 등 저마다의 전공을 살려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AI 인공지능 영상 센서를 활용해 공간 밀집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세종엔 애플리케이션에 담겼습니다. 세종을 담은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 일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졌는데요. 올해 첫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두 기관이 최종 합의에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적용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식품비의 경우 시에서 제안한 대로 두 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는 교육청이 제안한 대로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안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 경우 각 기관별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될까?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750억 원. 이 중 식품비와 추가 지원금은 452억 원으로 식품비 408억 원은 두 기관이 204억 원씩 분담하고 추가 지원금 44억 원은 전액 세종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에 운영비와 인건비 298억 원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합의로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우수 농산물 추가 지원금 신설로 지역 농가 활성화와 학생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양 6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가 설치됐는데요. 정작 회전교차로 바로 앞에 기존 신호등이 그대로 운영되면서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6동 행정복지센터 앞 회전교차로.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반대편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신호체계를 없애 교통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회전 교차로가 설치됐지만 정작 바로 앞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신호등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지 아무래도. 불편은 있는데 준공이 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회전 교차로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아산시는 4차선 도로인데다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체계를 우선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회전 교차로 운영을 위해 신호등 체계를 전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전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버튼식 보행 신호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멸 신호등 변경은 버튼식 보행 신호 체계가 설치되는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더 외로운 분들이 있죠. 10여 년 전 고국인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대신해 손자, 손녀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주뻘 되는 학생들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자 어르신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한쪽에선 시력 검사를 통해 돋보기를 나눠주고 얼굴과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장수 사진까지 찍어줍니다. 기분이 참 좋죠. 홀로 사는데 10년 만에 이거 와서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참 좋아요.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동원됐다 홀로 고국으로 돌아와 천안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들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천안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저마다의 전공을 살려 손자 손녀를 자처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꽃단장 해드리면서 어르신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동안 전공에서 배웠던 게 너무 헛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 화장해드리면서 저희 집에 계신 할머니도 생각나서 이 대학은 10년 전 설 명절부터 명절 음식을 나누는 등 사할린 동포들과의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연세가 들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귀국하셨으니까는 저희 동포로서 또 기독교 대학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어렵게 밟은 고국 땅에서 어쩌면 혼자 보냈어야 했을 어버이날. 학생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특정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국 최초로 AI 인공지능 영상 센서를 활용해 공간 밀집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한 손의 애플리케이션에 담겼습니다. 세종을 담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그 이면의 기술을 살펴봅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레 1,500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도로, 금강 보행교. 이 넓은 공간 속 다리 상층부를 거니는 사람 수부터 하층을 달리는 자전거 수까지 플랫폼 한 번의 터치로 드러납니다. AI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 카운팅 기술이 모바일 앱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전국 최초 AI 인공지능 카메라로 공간 밀집도를 포착해 세종의 앱 단 한 손의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AI로 그 밀집도를 사전에 그걸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미리 알 수 있다면은 그래서 미리 모니터링해서 내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세종시 곳곳에서 소집된 CCTV 영상 데이터가 이곳 도시통합정보센터로 모이고 AI 분석 기술을 거쳐 실시간 카운팅돼 세종의 앱으로 보이는 방식입니다. AI 분석 서버를 이제 더 가지고 거기서 일반 영상을 끌어와서 거기서 이제 사람 수를 한 명 한 명 이제 AI가 세주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구축된 CCTV를 활용을 해가지고 AI 분석을 이렇게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다. 86가지가 넘는 도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 손으로 확인하는 세종N. 초정밀 위치 분석과 실시간 현장 표출 기능이 핵심인데 교통, 방범, 환경 등을 아우르는 세종시 생활 데이터가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계돼 긴급 호출, 위치 조회 등과 같은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보다 직감적인 아이콘으로 실시간 혼잡 표출 기능을 강화해 손쉽게 모션 그래픽으로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 세종엔 어플을 보고 많았을 경우는 안 와도 되고 좀 피해서 와도 되고 밤에도 또 사람이 없을 때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웹으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모바일 앱으로 개발돼 시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사용자 유입 또한 웹브라우저 버전일 때의 약 4,000명과 비교해 모바일 앱으로 전환되며 약 13,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세종 축제, 정원 박람회 등 대규모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단순하게 CCTV를 넘어 드론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혼잡도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각종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 스마트시티 세종을 한 손에 담는 세종의 앱. 새로운 미래 기술과 함께 한 손의 플랫폼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천안시가 두정역 북부 출입구 준공을 앞두고 두정 남부역 환승시설 가운데 셔틀버스 승강장을 우선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정역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이 향상되고 두정교의 교통체증을 초래했던 통학 차량과 택시 통행량도 분산될 전망입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인 하늘그린 멜론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수신면 일대에서 재배되는 천안 멜론은 과육이 부드럽고 무늬가 없는 홈런스타 품종으로 다음 달 말까지 한 달여 동안 수확됩니다. 올해 재배 규모는 110농가 57헥타르로 수확량은 1,580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또 첫 승에 실패했습니다. 천안은 지난 6일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신생팀 충북청주FC와의 맞대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전반 33분과 후반 3분 잇따라 골을 내준 천안은 후반 9분 오윤석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뒤집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교체 카드를 모두 쓴 후반 막판에는 신원호마저 부상으로 빠져 청주를 10명으로 상대해야 했습니다. 1무 10패로 리그 최하위인 천안은 오는 13일 서울 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현재 애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2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하고 전 여자친구가 꽃뱀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직장을 잃게 만든 혐의입니다. 또 피해자들을 협박해 2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수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을 시도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역시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슴 따뜻한 이웃들이 소식이 많아서인가요? 제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또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5월이면 대지에 만물이 솟아나고 푸르름이 가득하다 보니 참 좋은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도 봄이 아름다운 것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천안시 원성일동 행복키움지원단이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꾸러미를 전달해 드렸네요. 짝짝짝. 붉은색 카네이션의 의미 아시죠? 어버이에 대한 사랑이란 꽃말을 갖고 있어요. 행복키움지원단은 혼자 지내는 홀몸 어르신 등 30가구에 카네이션 화분과 떡, 과일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을 해드렸답니다. 그렇잖아도 가정의 달을 맞아 마음이 적적하셨을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 한구석 홀로 외로우셨을 우리 어르신들, 오늘만큼은 넉넉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셨겠지요? 원영수 원성일도 행복키움지원단장님은 가족이 없어 소외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정성을 담아 행사를 준비했다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네요. 모두가 외롭지 않은 행복 원성일동 최고! 최고! 자, 이번에는 천안시 쌍용 이동으로 갑니다. 고고고! 오늘은 제 발걸음이 참 가볍네요.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 주셨나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카네이션처럼 예쁜 것이 아니겠어요? 천안시 쌍용 이동 행복키움지원단이 어버이날 감사드려 효 행사를 열고 카네이션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카네이션과 함께 오렌지, 참외, 휴지, 물티슈를 준비해 홀몸 어르신 등 90가구에 전달했어요. 이렇게 꾸러미 속에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렸으니 우리 홀몸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셨답니다. 한미순 쌍용 이동장은 가족들과 떨어져 살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어르신들께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언제나 한가을처럼 풍성한 쌍용 이동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아이디어 회의나 여럿이서 공부 모임을 하고 싶을 때 장소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테니 귀 쫑긋 아셨죠? 천안시 쌍용도서관이 시민의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일부 공간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은 세미나 1실과 2실, 그리고 이야기 뜰 1실로 공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용 기준은 천안시 도서관 회원이면서 중학생 이상으로 4인 이상 10인 이하면 OK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하루 1회 2시간 사용이 기준이지만 대기자가 없으면 1회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전에 미리 챙겨보세요. 이렇게 부담 없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아이디어도 번쩍 나오지 않겠어요? 사용 신청은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쌍용도서관 041-521-3872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쌍용도서관으로 똑똑똑. 자, 오늘 또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과 알찬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화성시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재정 자립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1위는 물론이고 이른바 부자 지자체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까지 제친 결과입니다. 중구 황학동 신중앙시장이 서울시의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향후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해양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의 핵심 축 역할을 하는 BRT 정류장이 송화가루 등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와 함께 폐쇄형 정류장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해밀동에 설치된 BRT 정류장입니다. 의자와 창문 등이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바닥 모퉁이 쪽으론 아예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휴지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문질렀는데도 이렇게 휴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앉기에는 다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앉기도 불편하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이런 거 꽃가루니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BRT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잦은 황사와 함께 봄철 송화가루가 기승을 부린 데다 차들이 오가며 날린 먼지가 계속 쌓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평소 관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류장 관리를 맡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구역별로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고 있지만 봄철엔 계절적 요인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함께 폐쇄형 정류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상 보면 좀 불쾌하니까 앉지도 못하고 저기 시청 앞에 보니까 다 거기 가림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실제 세종시청 인근에 있는 보람동 BRT 정류장의 경우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BRT 정류장 중 국내 처음으로 시범 도입됐는데 정류장 전체가 유리로 뒤덮여 있는 것은 물론 출입문과 승하차장에 자동문 시스템과 심지어 에어 커튼까지 적용됐습니다. 냉난방기 등과 더불어 먼지 유입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지하철 정류장과 유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던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설계에 들어간 건데 오는 8월이나 돼야 공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생태와 자연의 문화 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 문화 플랫폼인 신정호 지방정원.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물빛, 사계 등 테마정원과 습지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화려하게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설계에 아산시만에 특화된 콘셉트가 없고 수중 환경 등 주변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산시가 전면 재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지방정원 재설계에 따라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최종적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설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 정원을 주요 콘셉트로 문화와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재설계는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으로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재설계로 인한 지방정원 준공 지연 우려에 대해서 시는 당초 계획과 같이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오는 20일 낮 3시부터 세종시 이응다리에서 열립니다. 세종시 사회적경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와 홍보 행사를 비롯해 각종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세종 행복푸드트럭 협동조합 소속 8개 푸드트럭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오는 16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팀이 개인별 건강정보 데이터를 파악해 건강상담과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의 정보를 24주 동안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세종시민이며 우선 130명을 전화 접수로 모집한 뒤 이후 개인별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1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서해 동호회인 선유정서회는 5월 9일부터 10월까지 천안시민 한가정 한가훈 갖기 행사를 엽니다. 이 단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청과 구청,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가훈을 써줄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앞서 전해드렸던 소식을 포함해 스토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 지난 9월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국회에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 스토킹 피해자들은 과연 언제쯤 맘 놓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